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타인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제 이름은 박정심입니다. 한때는 서울 변두리에서 정심관이라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꽤 이름도 날렸었죠. 수백 명의 배를 채워주던 그 손으로 지금은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식어 빠진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습니다. 찌개 냄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30년을 지켜온 식당도 며느리 미란이의 권유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손마디도 굵어지셨는데 편히 쉬셔야죠.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훈장을 떼어내는 가위질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들 준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아들은 요새 부쩍 명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가진 이 낡은 집이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이라는 걸 그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명의만 돌려놓으면 우리가 모실게요. 요양원 상담도 받아봤는데 시설이 호텔 같더라고. 호텔 같은 요양원이라니, 그건 결국 예쁘게 포장된 고려장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대답 대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생글거리며 작은 병 하나를 내밉니다. 어머님, 이거 요즘 강남 사모님들만 먹는 귀한 영양제예요. 꼭 챙겨 드세요.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부쩍 머리가 무겁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발밑이 푹 꺼지는 기분이 들죠. 며느리의 웃음은 늘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 서린 냉기는 숨길 수가 없네요. 장 보러 나가는 길에 1층에 사는 진수 총각을 만났습니다. 야간 알바를 한다던 조용한 친구죠. 그런데 오늘따라 진수 총각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할머니 요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혹시 누가 주는 약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그저 걱정하는 말이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가 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슴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방 문고리를 살며시 돌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설마 저를 향해 칼을 갈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지는 마음일 겁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진수. 빨리 도망가세요. 1층 총각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절박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맡에 둔 통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 빗장을 풀자 1층 총각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뒷문으로 돌아 골목 끝에 숨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살던 2층 창문에 불이 켜지더군요. 분명 제가 나올 때는 끈 전등이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사실 저 탐정사무소에서 일해요. 며느님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인 미란이가 이미 3명의 남편을 보험금 때문에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바로 저라는 것이었죠. 제 아들 준노요? 엄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 안 바뀌어. 아들이 며느리와 속삭였다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24시간 찜질방 구석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수 청년이 보여주는 서류와 사진 속 미란이는 제가 알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제 집에 들어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여 키운 내 새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식이 어미의 목숨값을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보다 먼저 깊은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저 악마 같은 여자 손에 제 아들마저 망가질 테니까요. 진수 청년,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 물음에 진수 청년이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평생에 요리 솜씨를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엔 배를 채우는 요리가 아닙니다. 악마들을 한 번에 낚아채 아주 뜨거운 지옥의 맛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자식 귀하게 키우라고 신신당부하던 당신이었는데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모양입니다. 여보, 나 무서워. 그런데 이대로는 못 가. 비석을 어루만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슬픔이 임계점을 넘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는 걸 환갑이 넘어서야 배웁니다. 진수의 형이자 베테랑 탐정인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법은 저들의 편일 수 있어요. 민우 씨의 경고에 저는 웃었습니다. 위험이라니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밟고 온 노인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법은 단 하나. 죽었다고 생각한 제가 보란 듯이 살아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자느라 소식이 늦었네. 며느리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그 여자의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 저는 민우 씨가 준 소형 녹음기를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쥐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서랍장은 뒤져 있고 제 소중한 물건들은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발소리입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엔 당황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게 다가와 홍삼병을 내밀더군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겠지요. 저는 그 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라, 너는 이 홍삼이 그렇게 맛있니? 제 말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진실이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눌 시간입니다. 죽으라고 떠민 낭떠러지에서 기어 올라온 노인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한 악마가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가 내민 홍삼병. 그 속에 담긴 것은 보약이 아니라 제 수위를 짜는 독약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머님, 얼른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고 요양원도 알아보러 가죠. 며느리 미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달콤하고 끈적거립니다.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내 아들 준노. 이 아이는 지금 제 어미가 독주를 마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그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병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닿는 서늘한 유리 촉감, 미란의 눈이 번뜩입니다. 사냥감을 확인하는 뱀의 눈빛이죠. 저는 마시는 척하며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란아, 너는 내 남편도 그렇게 보냈니? 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침묵 끝에 그녀가 소름 끼치게 웃더군요. 어머님, 눈치가 너무 빠르면 명줄만 짧아져요. 곱게 가시면 좋았을걸. 그녀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준노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마셔. 제발 사고로 끝내자고. 내 아들의 손이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뱃속에 품었던 10달의 세월이 무릎에서 키운 20년의 시간이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준노야, 내가 너를 짐승으로 키웠구나. 저는 품 안에서 실시간으로 중계 중인 녹음기와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동시에 문 밖에서 천둥소리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민우 씨와 진수 청년이 형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차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라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고 준노는 제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 고인 것은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갈아 만든 증오의 얼음 결정체였습니다. 법의 심판은 차갑고도 엄중했습니다. 며느리는 무기징역을, 공범이었던 제 아들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표가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 이름표를 떼어내려 합니다. 어머님, 아니 파트너님, 오늘 의뢰인 오실 시간입니다. 진수의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립니다. 저는 이제 정심관의 주인이 아닙니다. 억울한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버 탐정 박정심입니다. 집을 판 돈을 투자해 이 사무실의 공동 대표가 되었죠. 제 손등의 주름은 이제 훈장입니다. 나쁜 놈들을 가려내고 사기꾼들의 멱살을 잡는 강인한 훈장 말입니다. 오늘도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우시더군요.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자식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아픈 세상을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아. 나쁜 놈들 잡느라 바쁘거든. 바람이 제 하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습니다. 71세. 누군가는 저무는 나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제게는 이제야 비로소 맞이한 진짜 인생의 봄입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계절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눈물 찌는 노인들이 있는 한 저희 반격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무기이고 경험이 방패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식탁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으로 차리는 것이니까요.